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우리가 지난주에 하향식 방법을 좀 살펴보았죠. 하향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텀업 방법을 이제 탑다운, 하향식이 탑다운이고 상향식이 바텀업이죠, 영어로. 그래서 탑다운 방법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어떤 기능들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과 유사한 그 방법으로 전문가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아서 이제 비용을 산출하는. 그 다음에 이제 델파이 기법은 보다 더 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가면서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보통은 이제 그게 이제 빨리 하고 할 수 있고, 그 전문가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좀 타당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보통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산출할 때,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은 왜 산출할까요? 이제 A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같은 개발자한테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해 달라. 어떤 기능을. 그때 이제 얼마를 드리면 되겠어요. 라고 할 때 이제 요 비용이 기본적인 개발자들에 대한 어떠한 노동의 대가, 여러분 프로그래머에 지불할 수 있는 최저의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쓰는데,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상향식 방법을 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상향식 방법은 수학식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학적 산정 방법,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개발 표준,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을 좀 수정하는 거를 우리가 테일러링 한다 그래요. 테일러링.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단내 프레임워크. 그래서 아예 정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반드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하에서 개발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개발 프레임워크는 이제 최근의 동향을 이 책에서 또 이제 내용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식으로 그 다음에 실무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복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704페이지 우리가 하향식 방법은 살펴봤고, 주로 이제 상향식 방법에 대해서 수학적 방법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향식 비용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작업 단위별로 나눠서 각각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제 비용을 산정하고,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필요한 단위 산업의 이제 작업 단위의 비용을 합해서 전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상향식 방법.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하향식 방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2번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원시 코드 라인수, LOC라고 하는 라인 오브 코드. 라인수를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수, 코드의 라인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이제 상향식의 수학적 방법이에요. 그걸 좀 알아주면 좋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별 인월스 기법은 각각의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왼쪽에 이제 22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로 또 필요한 상향식 기법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LOC 방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하게 좀 이제 여기는 좀 뭐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자동차 공장의 라인이 있어요. 뭐 아반떼다, 뭐 아반떼를 생산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래서 노동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10대를 만들었다. 그쵸? 그러면 이제 10명인 경우 100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라인 수를
뭐,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코드 라인의 수를 생산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명이 뭐, 100개의 라인을, 뭐, 하루에 이제, 뭐, 한 명이 그 100라인을 하루에 짠다. 1일 동안. 그죠? 그럼 열흘 되면 이제 1000라인을 짤 수 있겠죠? 그게 이제 5명이 이제 그 열흘 동안 작업한다 그러면 5000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쉽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공식으로 외워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이제 좀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걸 바탕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자, 그러면 그 사람마다 한 달 동안 또는 뭐 하루에 그 어떤 라인 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어떤 그 기능을, 어떤 A라는 기능을 뭐 구현하기 위해서 그 라인 수를 서로 다르게 다 짤 거 아니에요. 또 동일한 라인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짠 코드 라인 수와 똑같은 기능을 한 달 후에 짠다 그러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만들어내는 라인 수, 코드의 라인 수를 우리가 예측치라고 하면, 이게 그거를 6분의 A 더하기 4M 더하기 B로 구하는데, 이게 별 공식이 아니라 사실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죠? A는 낙관치, M은 이제 평균, 중앙값, 중간치, B는 비관치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 소수 구하는 프로그램을 봐요. 소수. 이제 어떠한 1부터 만까지의 소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짰다. 그런 경우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할 때 한 뭐 그 50라인이면 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70라인이면 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뭐 비관적으로 한 100라인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의 그 수치들을 이제 50, 70, 100을 50을 낙관치 가장 작은 거, 이제 100을 비관치, 최악의 경우 100라인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간치가 70. 평균적 개념에서 70이라고 평균값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짠 프로그램의 코드 수를 세 가지로 이제 좀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장 그 잘 짜는 사람, 그럼 낙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프로그램 코드를 아예 개념을 모르고 짜는 사람, 이게 비관치가 되겠고,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평균을 구해요. 그게 이제 A 더하기 4M 더하기 B가 그 M이 4개고 A, B 5, 6개죠. 6개니까 6으로 나누면 이 자체가 평균이에요. 그렇죠? A 더하기 M이 4개고 B를 더했으니까 코드라인 수가 그 A도 A, B, M은 다 코드라인 수예요. 그걸 다 더해서 6으로 나눴으니까 평균 라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예측치가 라인 오브 코드인데 코드의 라인 수 이제 요 값을 가지고 밑에 있는 이제 산정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단위가 맨아워, 맨먼스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사람 수 곱하기 그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 또는 개발하는 데 드는 월, 이걸 이제 우리가 맨먼스, 맨아워라고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노력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죠. 그러니까 10명이 10시간 걸렸다. 그 100맨아워. 10명이 한 달 걸렸다. 그럼 10맨먼스, 10맨먼스. 그렇죠? 이건 이제 5명이 2달 걸리는 거랑 똑같죠. 5위는 10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노력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개발기간 곱하기 투입인원. 개발기간이 아워고 먼스고 투입인원은 맨이에요. 맨 사람 수. 그래서 이제 맨아워, 뭐 맨먼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또 LOC를 1인당 이제 한 달 동안 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 위에 있는 예측치 가지고 이제 그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LOC 이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LOC가 만약에 뭐 1500 라인 정도 이제 들 것 같다.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이 보통 그 한 달에 150 라인을 짠다. 그럼 1500 나누기 150. 그래서 이제 10이라는 어떤 인월 노력. 이거는 이제 단위가 라인 수가 되겠죠. 인월이 아니라 인월은 이제 위에 있는 단위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가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맨 아래에 보면 생산성은 LOC를 노력 인월로 나누는 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분모분의 분자니까 이제 왼쪽으로 이항하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또는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라인을 만들어내느냐가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하루에 10대의 그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코드의 라인 수가 되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개발 비용은 맨먼스 곱하기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200만 원 받는다를 곱하면 이제 개발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은 우리가 이제 노력 인원을 투입 인원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식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 기간도 구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도 이제 구할 수 있고, 생산성도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OC 방법을 써서 총 3만 라인으로 예측이 됐어요. 이제 3만 라인이라는 게 6분의 A 더하기 4M 더하기 B로 예측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A와 M과 B를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6으로 나눠서 3만이라는 게 나왔어요,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3만 정도의 라인이 있어야지만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3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3만 개의 라인을 짜야 돼요, 지금부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몇 명 프로그래머가 있냐면 5명이 있어요. 5명.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5명인데 각각이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300라인을 짤 수가 있어요. 300라인. 그렇죠? 그럼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서 보면 노력 인원을 투입 인원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노력 인원은 우리가 LOC를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3만 개의 라인을 1인당 300 라인을 짤 수 있으니까 100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1인당 300 라인을 이제 3만 라인을 짜려고 그러면 적어도 100명이 있어야 돼요. 100명. 그 다음에 노력 기간은 이제 노력 인원이 100명이니까 100명이 필요한데 지금 5명밖에 없으니까 5명이 하기 위해서는 20개월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제 20달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1년 8개월 정도 3만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3만 라인을 짜기 위해서 5명이 있으면 20개월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면 이제 이 프로젝트 하는데 기간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또는 월간 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이제 개발 기간이 또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다 이제 이렇게 서로 관련이 돼 있는 수학적 공식으로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공식을 이제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좀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렇죠? 예측치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라인 수예요. 예측치라는 거 하는 게. 그래서 노력 인원은 뭐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맨먼스 관점과 노력,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는 라인 수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개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요 맨먼스를 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맨먼스가 LOC 나누기 1인당 월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제적인 이제 노력 인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보통 이제 이분이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봉을 이제 12개월로 나누면 이제 월 평균 비용이 될 거니까, 맨먼스가 10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개발 비용은 2천만 원.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은 전체 필요한 맨먼스를 사람으로 나눠주면, 그죠? 아워가 됐든 먼스가 됐든 단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은 1인당 한 달 동안 만들어내는 라인 수, 코드 라인 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산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수가, 여기는 자동차가 아니라 프로그램 코드의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 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C 기법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산 주기에서 각각의 이제 생명 주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각각의 어떤 단계별로 LOC 기법을 사용하는 게 개발 단계별 인월스예요. effort per task.
그죠? 그래서 개발 단계별 인월수 기법은 LOC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데, 보완하는 게 어떤 방법을 하냐면 각 기능 단계별로 그 필요한 그 LOC를 이용한 그 인월스, 맨먼스를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1과목을 안 하고 이제 왔잖아요. 이제 2학기 때 이제 1과목부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22페이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애자일 모형을 설명을 드렸지만, 그 폭포수 모형과 프로토타입과 나선형 모형이 이제 그 전에 나왔었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애자일은 이제 수요자의 그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하는 기법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폭포수 모형은 이제 22페이지에 보면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생명주기라고 하는 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관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태어나서 그 유지 보수할 때까지,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명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타당성 검토, 계획, 사용자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구현 단계에서 코딩을 하는 거고, 시험, 검사,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LOC를 구하고, 맨먼스를 구하고, 그 LOC가 코딩하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맨먼스를 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발 비용을 구하고, 기간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단계에서는 이제 LOC를 구해서 노력 인원을 구하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그 라인 수를 구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각 단계별로 구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또 산출하는 방법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이용한 effort per task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설명이 나와 있는 그 70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LOC 기법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맨먼스라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든다. 그럼 사람을 뽑고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 생산하는 게 코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사람이 몇 달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쪽 프로젝트를 받은 거 봤더니 이게 한 5만 라인 정도 필요한 거다. 그럼 현재 있는 인원과 생산성 가지고 얼마나 많이 빨리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1인당 우리가 작년에 연봉을 얼마 줬고 그래서 1인당 얼마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이제 그 비용이 필요로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사람한테 우리가 요만한 맨파워 인력을 가지고 요만한 시간 가지고 해줄 테니까 요만한 돈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요 LOC 기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맨먼스 개념이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다 써요. 그래서 그 어떤 연구비 비용을 산출할 때도 이 개념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 맨먼스나 맨아워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서 요 산정 공식 네 가지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도 낼 거기 때문에 분들이 그 공식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이해를 해서 좀 이제 오랫동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복습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전에 기출이 많이 됐었어요. 기출 문제가 세 가지를 좀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개념을 다 이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 회사에 2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어요. 2명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5개월 동안 일을 해요. 5개월 동안.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그 10,000개의 라인을 이제 만들어요. 2명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이제 5,000 라인씩 만드는 거죠. 5,000.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뭐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별 생산성 측정을 위한 계산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10,000라인의 코드를 2명의 개발자가 5개월 동안 즉 이제 2 곱하기 5 10man months죠. 그래서 만을 이제 2호 10으로 나누면 1,000라인이 생산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 1인당 그 한 달 동안 1,000라인을
1000개의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가 1000개 라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5개월 동안 만 개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 월별 생산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렇죠? 만 개를 이제 두 명이 5개월 동안 10개의 맨먼스가 있기 때문에 10명이 있기 때문에 10개의 맨아워 가지고 1000개의 자동차를 한 달 동안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볼까요?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나오는데 맨먼스 개념에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10명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 10달 동안 참여를 했는데 7명은 10달 동안 다 참여를 했는데 나머지 3명은 다른 일을 위해서 3개월 동안만 참여했어요. 맨먼스가 얼마냐? 자,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이제 적어놨죠. 7명은 10달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10 맨먼스고 더하기 3 곱하기 3 맨먼스예요. 그래서 79 맨먼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맨먼스는 곱하기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달 동안 다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 맨먼스지만 3명이 3달 동안 참여하고 7달 동안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9 맨먼스 가지고 어떤 우리가 해야 될 프로젝트의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요거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자료로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앞에 있는 문제랑 상당히 비슷한 문제죠. LOC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낙관치, 비관치, 기대치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가 필요한 라인이 25,000개예요. 25,000 라인. 25,000개의 자동차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25,000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5명이 있어요. 5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 5명이 1인당 월당 500라인을 만들어요. 그렇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개발 기간은 맨먼스 나누기 투입 인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평균 생산성이 500라인이 한 명에 한 달 동안 500라인이 5명 동안 5명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500이다가는 우리 회사의 생산성은 5명이 만들어내는 거는 한 달 동안 2,500라인이에요. 근데 25,000개를 이제 2,500 라인에 한 달 동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몇 달 걸리는 거죠? 25,000을 2,500으로 나누게 되면 10달이 소요되는 거예요. 10달.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5명이 각각이 500 라인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5명이니까 2,500 라인을 한 달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000개 라인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느냐? 25,000 나누기 2,500 하면 10달이 되는 거예요. 즉 개발 기간은 맨먼스 나누기 투입 인원의 생산성이기 때문에 25,000 나누기 2,500을 해서 10달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방법대로 25,000 라인을 5명이 개발하면 한 사람이 한 달에 500 라인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25,000 나누기 5 곱하기 500은 10. 그래서 개발 기간은 10개월. 그래서 물론 공식에다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개발 기간은 노력 인원 나누기 투입 인원을 해서 똑같은 이제 10달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사장님이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가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필요한 라인 수를 어쨌든 예측을 해야 돼요. 라인 수. 대충 이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 운영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그 다음에 회계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이런 게임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라고 할 때, 맨 처음 해야 될 게, 몇 개의 라인이면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제 하향식 방법에서는 전문가한테 물어본 거고, 기존에 있는 비슷한 프로그램의 라인 수 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향식에서는 낙관치, 비관치, 기대치 가지고 6분의 A 더하기 4M 더하기 B 가지고 25,000개의 라인이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 회사에 몇 명이 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요 각각의 사람이
그죠? 5명이 전체가 한 달 동안 봤더니 이게 500라인이다 이런 거. 500라인. 그죠? 1인당. 그렇죠. 이거 5명이니까 2,500라인이죠. 우리 회사에 한 달 동안 생산하는 건 이제 2,500라인이에요. 그 전체 25,000라인을 하려고 그러면 2,500라인이 한 달이니까 간단하게 25,000, 2,500을 나누면 10달이 걸리는 거죠.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아까 앞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이제 빨리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기본적인 개념 뭐 25,000개 자동차를 만드는데 우리 회사 5명이 한 달에 각각 500개를 만들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5명이니까 2,500개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몇 달이 걸리는가? 이거는 뭐 25,000개가 2,500개를 나눠주면 10달이 걸리는 건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공식을 외우시면 상당히 이제 기억하기가 좋고 오래 기억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704페이지 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고 그 705페이지 나머지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듣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교시 수업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